김성구의 뉴스 브리핑. 콜럼버스 데이입니다. 10월 11일, 10월 둘째 주 월요일은 콜럼버스 데이 해가지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국가 공휴일로 선포가 되어 있는 날이죠. 그런데 최근에 원주민의 날로 이 날을 바꾸자라는 운동이 몇 년 전부터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현재 12개가 넘는 주에서 이 날을 원주민의 날,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주민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원주민의 날로 선포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방 도시로 이야기하면 이미 수백 개의 지방 도시들이 원주민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콜럼버스 데이에서 원주민의 날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 분위기 어떤 것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사흘 동안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만 무려 1,800편을 취소를 했고요. 오늘도 350여 편 정도를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주말에는 플로리다에서 악천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냥 CNBC 방송에서 한 보도의 내용이었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악천후 영향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와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스와파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에서 일하고 있는 조종사들의 노조입니다. 무려 10,000여 명 가까운 조종사들이 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지금 현재 문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백신 의무화 조항입니다. 백신 의무화 조항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을 잃게 되는 조종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노조 측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측이 일단은 시행하기 전에 노조와 먼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노조와 먼저 협의하고 결정하기로 되어져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에서는 이것은 파업은 아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사태다라고 지금 사측을 지금 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지금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서 시위를 연 2주째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장소도 여러 곳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미시시피주에서 잉걸스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시위를 벌였다라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굉장히 많이 모였죠. 더군다나 이게 미시시피였기 때문에. 근데 이 미시시피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스테니스 우주센터라고요, 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우주센터의 직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해서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을 위해서 일부러 본인이 백신 맞았다라는 증명서를 내놓기를 거부하는 이런 직원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당장 12월 8일까지 완전 접종을 끝내라 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는데 12월 8일까지 완전 접종 끝내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직원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지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조선소 직원들이 이런 의무화 정책을 받게 되느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린 명령 때문이죠. 100명 이상 일하는 모든 민간 기업들 전부 다 백신 의무화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대란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 연안가에는 무려 146척의 배가 그냥 둥둥 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현지 지역 방송인 WKRN 방송에서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146척이라는 숫자도 워낙에 놀라운 숫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닻을 내렸을 때 이 닻 때문에 송유관을 건드려서 송유관이 파열돼서 이것이 기름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적체되어 있는 물류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도저히 이제 일반 운송회사를 통해서는 제때에 물건을 납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월마, 타깃, 코스코, 홈디포 같은 이런 대형 리테일 체인점들은 독자적으로 자체의 선박을 전세를 내서 운행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같은 물류 병목 사태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목이 미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
병목 지점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 물건을 내려놔야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할 텐데 물건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석 달 넘게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있다 보니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화물선들이 지금 다 캘리포니아 앞에서 그냥 다 주저앉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경색 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유값 폭등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제 원유 유가가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2.1% 올라서 배럴당 84달러 9센트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같은 경우에도 2.6% 가격이 올라서 2달러 8센트 1달러 8센트가 오른 81달러 43센트로 최고치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게 2014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하는데 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지금 가격이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배럴당 80달러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상징성을 좀 가집니다. 미국 내에서도 직접 뭐 동네에 있는 주유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3달러, 갤런당 3달러 이상의 가스비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경색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가스 수요, 그러니까 휘발유 수요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수요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석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래 에너지 사용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석유가 모든 걸 다 메꿔주지 못하다 보니까 재래 에너지 사용도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더 많이 캐라라는 지시를 당해서 내릴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후변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뭐 석유 채취라든가 석탄 채취를 규제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좌파 정권들이 있다는 것도 참 이런 대란을 부추기는 현상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지금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성장률을 GDP 얘기하는 겁니다. GDP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 9월에도 이걸 하향 조정한 적이 있었는데 10월 들어온 지 이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하향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21년 GDP 전망치는 5.7%로 예상을 했던 거를 5.6%로 낮추었습니다. 이게 원래 9월 달에는 6.2%였던 것인데 지금 5.6%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0.6%를 더 낮추어서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GDP는 4.4%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GDP 전망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불경기 현상들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델타 변종 사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백신 의무화 정책의 실패로 인한 노동 부족 현상 그리고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적인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조지아주의 허시엘 워커 연방 상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불과 한 달 조금 남짓 사이에 370만 달러를 모금했다. 하루 평균 10만 불씩 모금했다라는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러한 기세를 몰아간다고 하면 굉장히 큰 선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키워주고 있고 이렇게 큰 선거 자금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 당선 확률을 높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인 라파엘 워녹,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이미 1,050만 달러를 모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벌써 한 3배 정도 되는 돈을 모아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서는 아예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1억 달러를 쓰겠다라는 발표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시엘 워커 선거본부 측에서는 자신감을 계속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는 이야기 이제 못한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지시를 다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이런 지시들이 떨어지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브리티시 에어웨이에서 이런 지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착륙하거나 할 때는 항상 승무원들이 먼저 승객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Ladies and gentlemen 이제 못 듣게 됐다 이거죠. 왜?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성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노조의 아마 성소수자 대표자쯤 되는 사람인가 본데요. 이 사람이 항의를 했답니다. 나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이디도 아니고 젠틀맨도 아니다. 그래서 당신 말 듣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 것이죠. 뭐 이런 개뿔 같은 소리가 있는지. 하여간 회사 측에서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는 존중하고 환영한다라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 그런 말 쓰지 마라 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대신에 다른 말 쓰라고 했답니다. 그 다른 말 어떤 말 쓰느냐, 그냥 여러분, 친애하는 손님들, dear guests, 친애하는 손님들, 아니면 everyone, 여러분 모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스무센 리포트에서 최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유권자의 56%가 바이든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확하게 워딩을 전해드리자면 부정투표가 2020년 대선에서 부정투표가 선거 결과를 바꿨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6%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56%인 거나 뭐 크게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또 다른 65%의 유권자, 전체 유권자 중에 65%는 우편투표가 이게 부정투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려 65%, 3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죠. 국민들 사이에서 우편투표에 대한 반감이 크게 확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어서 좀 주목됩니다. 더 신기한 것, 유권자 56%가 반대했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원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민주당원만 이야기해도 30%는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을 수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뭔가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조지아 주의 국무부에서, 주 국무부는 이제 선거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주 국무부가 연방법무부에 풀톤 카운티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풀톤 카운티는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짙은 카운티이죠. 조지아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이고 애틀란타라는 시를 가운데 딱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둘러싸고 있는 카운티인데 이 풀톤 카운티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가 다량으로 전부 다 파기됐다. 아예 기계에다가 종이 서류 없애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집어넣으면은 슈레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찢어서 없애버리는 이런 식으로 파기해버린 이런 일이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 2명이 해고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서류 파기 조사 이거를 주 국무부에서 하지 않고 연방 법무부에다가 맡기겠다. 연방 법무부 쪽에서 좀 이거 조사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주 국무부에서도 조사하겠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건주에서도 부재자 투표 사기 문제가 들통이 나서 3건이 지금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디트로이트 교회의 한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2020년 선거 전에 주민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24명의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게 들통이 나서 지금 기소당했다 이야기입니다. 이거 AP통신이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센터라인에 있는 머레이 파더 머레이라고 이 신부님이 운영하는 요양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여성이 선거 위조와 서명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디트로이트의 한 여성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손자 이름 서명했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가 되고 또 보호자로 일했던 한 여성은 당국이 26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부정하게 제출하고 그녀에게 직접 투표용지를 우성하려 했다라고 말한 뒤에 각각 또 기소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기소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재자 투표 사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제 도미니언 투표가 이 개수를 잘못했느냐 조작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자체가 잘못된 투표용지들이 끼어들어와서 개표가 된 것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어쨌든 부정이 있었던 정황들은 계속해서 새록새록 새로운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IRS 국세청에서 600불 이상 은행 거래하는 것을 감시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연방 재무장관은 그 계획 찬성한다. 사실은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CNBC 뉴스에 스쿼트 박스라는 데 출연을 해가지고요. 그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원래 이자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연방 국세청에다가 세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 액수가 불과 $10 이상의 이자만 벌어도 신고하게 돼 있다. 은행 측에서는 늘상 하던 일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각 주에 있는 주 재무 담당자들은 주의 이제 재무장관이겠죠. 주 재무장관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미주리주의 재무 담당을 맡고 있는 스콧 피츠패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에 맞설 것이다. 계주와 소유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고요. 거래 데이터를 미주리법에 따라서 연방정부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금융 기록에 관한 한 미주리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크게 위반하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칸소주 같은 경우에도요. 재무 담당을 맡고 있는 데니스 밀리건 주 장관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돈에 대해 그들이 개인 계좌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긴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나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 이 제안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주 재무장관들이 연방 재무장관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 저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